내신을 따라가라. 내신은 빛과 같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네. 거기에 맞춰서 비교과를 만들어 나와라.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느 6개의 대학을 갈까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당황하게 돼요. 대기자 TV. 수시가 더 발등에 불인 것 같아요. 수시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남은 기간 동안 수시 일정까지 해놓아야 될 거, 점검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을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예.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어처럼 만든 게 있어요. 내신은 빛과 같고 비교과는 거북이와 같다. 네. 어떤 의미실까요? 내신은 사실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나면 6번의 시험을 보게 돼요. 2학년 중간고사만 끝나도 벌써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입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정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2학년 중간고사 봤는데 내가 그때 2.5등급이다. 얘가 앞으로 4등급을 쫙 찍어도 네. 3등급 바깥으로 안 나가요. 얘가 1등급 대를 계속 찍어도 참 절망적이긴 얘기는 하긴 하죠. 그래도 얘가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1등급 이미 내신 끝났어. 예, 예. 그렇게 빠릅니다. 네. 더군다나 3학년 때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단위수도 줄어서 2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이미 10분의 6 정도를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 그러니까 네. 나는 이 비교과를 해놓자. 라고 해요. 그런데 내신은 이미 2학년 중간고사로서 내가 갈 대학이 결정이 됐죠. 그럼 이제 그냥 그걸 밀고 나가서 내신과 비교과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서 뭐 도저히 학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 네. 뭐 이런 학생들이 생기거나 그때 허겁지겁 바꿔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 뭐 의대 가려다가 치대로 가고, 치대 아니면 약대 가고, 약대 아니면 한의대 가고, 한의대 아니면 생명과학 가고, 생명과학 안 되면 간호대 가고, 간호대 안 가면 보건 가고, 계속 이 내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학년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비교과를 하세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건 너무 입시 기술적이잖아. 우리 애는 전기전자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과를 맞추고 성적에 맞춰가지고 교육적으로 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시는 6개를 넣게 돼요. 예. 6개를 넣게 되면 예. 전기전자는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가 물리 성적이 안 좋아. 수학하고 물리가 안 좋아. 전기전자를 넣으려면 낮은 대학을 넣어야 돼요. 그럼 그건 넣자고. 그건 넣자고. 그런데 높은 대학에 하나 정도는 넣어보자. 근데 내가 생명 성적이 좋아. 그럼 생명과학 쪽으로 하나는 높은 대학으로 넣자. 이렇게 6개를 생각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만 될 거고 제가 사실은 가져야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그렇게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원서 접수할 땐 누구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내신의 속도가 빠르니까 2학년 중간고사 보고 생명과학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내가 전기전자를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걸 하세요. 빼놓지는 말자. 네, 비교과를 하세요. 그래서 네.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일본어가 잘 나왔다. 너무 이과 학생들만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럼 일본어 관련된 비교과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일본어과는 마이너 학과란 말이에요. 애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네. 대학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따라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2학년 1학기까지 상경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러일문을 하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교과의 속도는 많이 늦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록하는 기록부가 아니라 생활결산서입니다. 연말에 결산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를 잘했어요. 일본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2학기 때 일본어에 대한 내용들을 해놓고 그걸 일본어에 대한 내용을 생기부에 넣으면 2학년 전체가 일본어 관련된 비교과가 있는 학생이 되어버려요. 굳이 막 비교과를 미리 앞서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뒤에다가 놓고 무슨 네. 과다 결정짓지도 말고 정말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네, 이야기를 네. 하자면 예, 이런 예. 학생이 있어요. 얘 내신이 너무 좋은 학생이에요. 정말 1점대 초반의 학생인데 네. 이 학생이 사실은 수학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도 선택한 것도 적겠죠. 과탐도 좀 약해요. 그리고 수학도 보니까 그것만 선택했어. 뭐 미정만 선택했어. 네. 네, 이러고 났는데 얘가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보니까 해요. 권장 과목에 다 걸리는 거야. 어. 그냥 사실은 이제 서울대 갈래도 가기가 힘든 거야. 네네. 학종이고.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 교과들은 전부 다 최저가 높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긴 늘 수가 없고 재수를 했어요. 음. 그 좋은 내신으로 1점대 안쪽에 있는 학생인데도 어. 불구하고 그 좋은 내신으로 수능 공부하겠다. 나는 갈 데가 어. 없겠다. 그러니까 내신을 따라가라. 내신은 빛과 같다. 네. 거기에 맞춰서 비교과를 만들어 나와라.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느 6개의 대학을 갈까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당황하게 돼요. 내신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비교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서 보완을 잘 해주시네. 그것도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전공 적합성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 보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도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예.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1학년 때 그냥 전공 생각하지 말고 다 잘해놔라. 여러 가지 학교 참여들 잘해놔라 그러는데 네네. 이게 전공 적합성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을 가는데 1학년 때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놨다? 이거 상경 계열에 좋아요. 계열 적합성이라는 거죠. 얘가 거기서 무슨 뭐 노동자를 해고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전공 적합성보다는 전공 관심도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비교과에 대한 오해들도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과 딱 맞물리는 활동을 안 하면 비교과 네, 안 한 그렇죠. 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 더 그거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더 나을 것 예, 같아요. 모 의대 교수님이 예. 면접을 보면서 학생한테 웃으면서 야 너는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왜 병원을 다녔니? 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내내 무슨 수술실에 장갑이 어떻고 방학때 엑스레이가 참여하고. 어떻고 뭐 이런 예. 것들만 쫙 적어놓은 걸 보고 예. 얘가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의사인가. 높은 부분을 지적해 예, 주셨네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좀 점검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죠. 모의고사는 일단 실제로 체계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고1, 2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수능이 너무 잘 나오는데 내신은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고1, 2 때부터 모의고사에 오히려 올인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많은데 네네. 남들이 안 뜰 때 내가 앞서서 뛰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데 나는 거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나중에 애들이 고3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걔네들이 나를 뛰어넘으면 그럼 그때 나는 아주 절망적이게 돼요. 더 불안한가요? 그렇죠. 같이 뛰어서 애가 앞서 나가면 내가 걔를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텐데 내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 애들이 따라잡으면 그다음부터는 더 따라잡을 힘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모의고사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1, 2들은. 똑같아요.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가 369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한 방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꾸 매듭 짓지 마라. 근데 원장님 예, 이런 예. 부분 있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을 가늠해야지 우리가 가늠자가 없기 때문에 정시를 대비하는 예. 차원에서 모의고사 성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야 수시에서 6장 카드를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쓰지 않을까 이런 예.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예, 정말 많이 많이 들으셨죠. 합니다. 많이 제가 들으셨죠.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너보다 입시는 100배 더 잘 알지만 네. 네 수능이 나올지는 어떻게 나올지는 네가 모르겠다.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상담을 하려면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얘의 예측되는 수능 성적을 알고 네. 그래야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넣어야지. 안 그러면 납치니까. 그 다음에 최저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합의에 이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합의를 하냐 하면 9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9월이요? 예, 그렇죠. 예. 9월 모의고사는 사실 성적이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런데 네가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잘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9월 모의고사에 잘 못 나온다면 그러면 그걸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왜 수능에서 가장 가까운 전국 단위 모의고사니까 그렇죠. 그 등급을 보고 지원하자. 그러면 그래도 한 60%는 비슷해질 거다. 최저도 그걸 보고 판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도로 9월은 살짝 중요할 수 중요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월이나 6월은 그렇지 네, 않다. 그렇죠. 3월, 6월 모의고사는 네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가 아니라 발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냐? 이건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시험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모의고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유도 선수가 네.
아, 보니까 올림픽 나가기 전에 졌어요, 내가. 그러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끝난 것처럼 엉엉 울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떻게 졌더라. 뭐 이런 것들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여자 그럼요. 유도 국가대표는 남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랑도 해보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무거운 선수랑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졌을 때 어떻게 졌느냐를 분석해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죠.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학생도 그래요. 모의고사 보는데 아 저는 큰 시험에 약해요. 집에서 하면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잘 안 나와요.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그 수능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어떤 애는 보니까 걔가 장이 약해서 모의고사만 보면 바지에다 똥 싸는 애 봤어. 걔는 똥 안 싸는 훈련만 하면 돼. 모의고사에서. 그랬더니 걔가 진짜 똥 안 싸고 잘 시험 보더라. 예, 예. 그거와 똑같이 너는 그럼 그 연습하면 돼. 그 점수 잘 받을 생각하지 말고 모의고사 잘 받을 게 뭔 필요하니. 네 실력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연습해. 가서 안 떠든 연습해. 수능 날에 맞춰서 그럼요. 생각을 해라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도박 용어 같은데 수능은 인생 한 방이에요. 수능은 그냥- 인생 한 방. 예, 그냥 수능 날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거기에 다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아. 맞춰서 모의고사도 설계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과도한 걱정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도한 걱정에 대한 예,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예, 수시 상담을 받을 때도 과도하게 걱정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컨설팅을 사실은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예상외로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 학생들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대부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먼저 해주시잖아요. 해주시죠. 네. 예, 예. 해주시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럼 그대로 원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어떤 컨설팅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혼란만 가중이 되죠. 엄청나게 혼란이 또 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찾은 것과 저 선생님이 찾은 것과 그게 일치하다면 네. 웬만하면 상식적이다라는 아,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고 너무 이견이 많아. 너무 커. 그렇다면 제3자의 소리를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게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컨설팅을 만약에 받게 되면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이건 너무 당황한 의견을 이야기인데. 좀 그죠? 밝혔으면 좋겠다는 상담하시는 예, 분도 그러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예, 가서 예. 적극적으로 뭐 질문지도 만들고 맞아요. 뭐도 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예. 이야기해라 질문 그러는데 만들어 와라 이러시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건 맨 마지막에 사실 물어보면 되고 어차피 들으러 갔잖아요. 들으러 갔으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잘하나 잘못하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애가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내신을 봤어. 얘는 네. 보니까 성대 위로는 못 가는 학생이에요. 어. 그런데 딱 들어와가지고 하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성대 이하로는 안 갈 거예요. 안 가. 그럼 이제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환불해줘야겠다. 근데 또 얘가 부산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또 먹을 수 없죠. 예. 그런 애한테 여기서 아유 저는 상담 못하겠습니다. 환불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예, 없어요. 특히 의대 상담할 때 돈 내고 가서 의대 상담할 때 먼저 들어보세요. 애가 뭐 의대를 가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들어보고 진짜로 의대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해야지. 의대 가겠다라고 하면 컨설팅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거기서 못 간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 질문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훌륭한 컨설턴트들은 내가 질문지를 가져왔던 거, 얘는 어떤 질문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다 얘기해서 예. 추가 질문할 경우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 그래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이 생각들 하지 있으신데. 않으셔도 돼요. 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하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올해 원장님, 올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수시를 예. 쓸 때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된다. 전체적인 수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럼요. 올해 이야기를 여섯 장 카드에 해드리더라고요. 대해서. 네네. 예. 일단 수시는 정설보다는 상식이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른바 정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정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육론술은 위험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아니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얘가 수능이 잘 나와. 네. 그런데 학종이나 교과로는 넣어봤자 다 떨어질 거야. 네네. 그럼 육론술 넣어야죠.
원장님 자주 보실 것 같아요. 논술하시기 때문에. 아, 예, 그럼요. 아니, 생각해봐요. 얘가 학종이나 내신이 뻔히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넣을 수 있는 데가 논술밖에 없잖아. 그럼 네네. 논술 넣어야죠. 논술 잘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논술 대비 전략입니다. 네, 경쟁률 셀까봐 그러죠. 예. 네, 쎄도 아시죠? 그걸 넣어야 돼요. 그래도 내신이 넣어야 안 되면 된다. 또 안 되잖아. 네네. 교과로 안 되면 안 되잖아. 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요.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넣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으면 다 상향 넣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납치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 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9월을 합의하자. 9월로 합의하자. 그러니까 예상 등급을 보고 합의하자. 이건 나도 모르고요. 배 기자님도 모르고 모르죠. 오직 10만이 알아요. 애가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네, 그런데 그나마 가장 신빙성 있는 건 수능과 가장 가까운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니 이걸 신뢰하고 지원을 하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능이 전혀 안 나오는 애. 아, 그런 애한테 안정 2개 부족해요. 3개, 4개 이상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것도 정설이에요. 네. 뭐냐면 교과 하나는 반드시 껴라.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학종은 너무 뭐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교과 한 장 껴라 그러는데 대신 한 2.2등급에서부터 2.8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주로 학종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교과로 갈 때는 경기 상위권 대학이거나 서울 최하위권 대학밖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종으로 가게 되면 서울 중위권 대학을 가기 시작해요. 건동 홍숙부터 쭉 갈 수 있습니다. 비교과를 준비하지 비교과가 못했다며. 없거나 예. 이러면 경기권 대학 가야죠. 얘네들은 예. 교과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저기 경기권 상위권 대학을 쓰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몇 개를 그냥 상향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교과로 가야 돼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네. 들어서 학종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굳이 경기권 대학을 낮춰서 교과로 넣을 이유가 없죠. 최대한 두텁게 자기 써야 내신에 된다. 맞고 자기 비교과에 맞는 그 대학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6학종을 쓰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한두 개 넣어가지고 안 돼요. 학종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이 대학은 오히려 대학 레벨이 더 낮은데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3개 이상 4개 이상 써야죠. 그걸 무슨 교과와 학종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래요. 이런 정설들보다 상식에 기반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기반하면 됩니다. 내 상식에 봤을 때 보니까 나는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상향 지원하세요. 뭐 그런 말 듣지 말고 내가 보니까 그래 불안해. 너무 불안해. 나는 지금 보니까 정시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다 안정 지원하세요. 그러다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최악을 원장님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최악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해 예. 주시네요. 요번에 이제 지금부터 막 원서 접수 뭐 할까 6장 예, 카드 예. 어떻게 쓸까 고민할 거예요. 예. 이런 수험생, 올해 수험생을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의점도 같이 짚어주세요. 일단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에는 사실은 내신만 죽어라 파서 그래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양대가 사실 최저가 생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위권은 정시와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수능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꽤 많은 학교들이 이제 정성적 평가를 같이 넣기도 맞아요.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이후로 조금 대비를 한다면 내신으로 교과로 가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학종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정시에 대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뭐든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많네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잘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맞는 비교과들을 조금만 좀 더 챙기려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영수 내신을 조금만 더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놓는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 3가지가 좀 더 다 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호진 원장님의 조언이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